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115회 전산세모 2급 실기기출문제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원천징수 문제죠. 자, 교재나 프린트 펼쳐 놓으시고요. 자, 문제 5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풀이를 2024년 귀속으로 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과 설명 내용은 2025년 버전의 세법과 2025년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24년에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고요. 1번은 봤더니 사원 등록 메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나오는 조합이죠.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 요 탭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5점짜리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찾아서 입력하시고 추가 공제까지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고 2번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을 하시는데 탭 이름을 지정해줬어요. 4개입니다. 부양가족 탭 하나, 신용카드, 의료비.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에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입력한 후에 항상 마지막은 연말정산 입력 탭이거든요.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마무리하는 그거를 시험 문제로 10점짜리를 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진짜 정말 어쩌다 한번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김필령 사원이고요. 사원 이름이 같으면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2번이 이철수 사원이기 때문에 서로 1번과 2번이 연관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가지고요. 원천징수 탭에 일단은 메뉴부터 열어놓을게요. 사원 등록 메뉴고요.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김필령 사원에 대해서 입력할 거니까 주의하실 게 클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철수 사원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김필령 사원에 대해서 입력할 거고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가끔은 입력해놓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지금 이거는 김필령 자신 본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을 입력할 것이냐, 입력할 때 연말정산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거냐, 아니면 기본공제 못 받는 부라고 입력할 거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제 문제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사원이고요. 김필령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영업부이면 생산직 체크 안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면 김필령이 모두 공제받겠다. 즉 다른 사람이 김필령의 이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공제를 안 받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전부 다 공제받아라. 그거고요. 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것이 전부고 다른 거는 없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시오. 그런데 만약에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즘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로 입력해라. 이렇게 주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고 연말정산 관계를 부로 입력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은요. 원래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입력되어 있기도 하고 혹시라도 장애인이거나 경로자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프로그램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42세입니다. 82년생이며 주민등록번호에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는 안 되고 장애인이란 말이 없으니까 장애인 공제도 안 되고 이분이 자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홀수로 시작한 남성이죠. 부녀자 공제도 안 되고 배우자가 물론 이 배우자가 기본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 안 되고요.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도 안 되고 남성이니까 부녀자 공제도 안 되고 장애인, 경로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신 부양가족 명세에 김필령 사원은 고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배우자 보겠습니다. 배우자 최하나 씨인데요. 84년생이고 그럼 김필령보다 2살 어리니까 40세. 그런데 배우자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만 보시면 됩니까? 네, 소득 요건만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론적인 내용을 체크하셔야죠. 종합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다. 근데 타소득이 없다 그러면 타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고 글자로 있는 것만 보고 하셔야 되는데 딱 1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딱 100만 원까지는 뭐 해요? 기본공제 가능해요. 소득요건 충족하는 거예요. 배우자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배우자 최하나를 연말정산관계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거고 연말정산관계에서 코드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배우자 3번 체크하시고요. 되셨죠? 자, 배우자 체크하시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하나 하시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할게요. 번호 어떻게 됩니까? 84 문제집 보시면서 1006 2219 118 됐고요. 자, 이 기본공제 대상 되죠? 되니까 배우자 체크하시는 거예요. 하고 장애인이란 말 없으니까 장애인 그냥 엔터 하고 위탁관계는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최하나 씨에 대한 거는 입력이 끝났어요. 장애인 아니니까. 됐죠? 자, 아들, 딸, 자녀가 2명입니다. 아들, 딸 입력할 건데 자, 아들, 딸은 나이가 보니까 2012년생, 2019년생이니까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20세 이하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2024년 귀속이면 2004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나이 20세 이하 맞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은 20세 이하 나이 요건 충족하니까 나이는 됐고 생계는 같이 한다고 했고 여기 생계를 같이 한다고 했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아들, 딸은 둘 다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특별히 장애인이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다만 8세 이상의 자녀면 주민등록번호로 체크가 돼서 아마 자녀 세입공제 대상으로 체크가 될 건데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코드 조회하셔서요. 나의 자녀다. 그럼 뭐예요? 직계 비속이죠. 자녀 및 손자녀 4번 칸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4번 하시고 이름 아들부터 입력할게요. 우리 문제지에 위에 있는 거. 김이온. 자,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거고요. 자, 1200712 하시고 3035892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0세 이하 자녀면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돼요. 엔터 치시고요. 장애인 아니었으니까 부 엔터. 자, 자녀에 지금 이 아이가 12세로 잡히기 때문에 나이가 12세죠? 12세라서 우리가 이제 자녀 2012년생인데 24, 그쵸, 12세네요. 그래서 자, 이 자녀가 8세 이상의 자녀. 8세 이상의 자녀. 그래서 자녀 세입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실 자동으로 잡히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출산 입양 아니니까 엔터. 이렇게 위탁관계 없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역시 똑같은 자녀니까 4 그냥 누르셔도 돼요. 코드 조회에서 자, 코드 조회를 여기 코드 클릭하시고 코드 조회하셔서 4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를 4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이온 다음에 김시온. 주민등록번호 맞고요. 자, 번호 190103 하시고 4035540 자, 4035545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20세 이하인데 이 아이는 8세 이상이 아니죠. 따라서 그냥 장애인도 아니고 자녀 엔터 이렇게 동그라미 쳐지면 안 돼요. 8세 이상의 자녀만 이거 뭔가 오류 났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190103 403 545 네, 빨간색으로 되면 오류 난 거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따로
입력하느라고 오타를 냈어요. 여러분께서도 시험장에서 종이 보다가 문제지가 종이로 나오죠. 우리 AT 시험하고 다르게 우린 종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시험지 이렇게 보시면서 입력하다가 오타 나면 다른 건 다 검정색은 이제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빨간색 글자면 오류 난 거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됐고. 아들, 딸은 입력됐고요. 이제 부친, 모친, 부친부터 할게요. 부친, 모친, 장모, 형, 관계상으로는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친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고요. 주거 형편상 별거다. 부친, 모친, 장모.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 부친, 모친, 장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소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동거는 하고 있는 걸로 보시고, 자, 부친 보시면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24년 귀속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원천징수하고 있고 2024년 당해 연도에 사망하셨어요. 같은 연도에 사망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24년 귀속인데 24년에 사망하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연말정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는 게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겠다는 거라서 이번 연도에 돌아가신 분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공제를. 그래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사원 등록하실 때. 그래서 당해 연도에 사망하셨다. 그런 분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 부친 김경식 씨를 입력하시면 되고, 근데 특별히 다른 말은 없는데 상이자로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상이자예요. 그럼 이제 상이자 장애인 코드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부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부친 입력해 볼 건데요. 코드 누르셔갖고 부친이면 본인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 코드 체크하시는 거고요. 자, 성함 김경식 하시고 내국인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할게요. 45 0103 1156 778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41 45 0103 1156 778. 이게 제가 터치패드가 켜져 있어서 자, 죄송합니다. 0103 1156 778 요렇게. 자, 되셨죠? 죄송합니다. 터치패드를 끄고 있었어야 됐는데. 자, 60세 이상 맞죠? 79세. 그리고 심지어 경로자예요. 맞죠? 경로자는 맞는데 이제 장애인이냐 아니냐. 지금 시험 문제에서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 체크를 할 건데, 자, 상이자는 2번 국가유공자. 이름이 우리 법이 국가유공자법이었잖아요.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2번 체크하시고요. 위탁관계는 그냥 없이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모친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모친은 주거 형편상 별거까지는 괜찮은데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친 이연화는 공제를 요거 때문에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고, 공제를 못 받으니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안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입력은 하라고 했죠. 입력을 할 때 그러면 이연화는 60세 이상으로 체크하시면 안 되고 연말정산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입력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부친 모친 둘 때 코드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연화 1번. 자, 주민번호 49 0717 그 다음에 2155 43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연말정산 관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렇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자녀장려금 대상이다.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녀장려금 대상이라고 주면 자녀장려금 대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일 때. 이거 부모님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하고 엔터. 부가 되면 여기 회색으로 표시가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입력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기 김경식 씨는
기본공제 대상 60세 이상은 기본공제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로 우대 체크가 되는 거고 장애인이랑. 하지만 이혼화는 체크가 안 됩니다. 부로 체크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장모 형광펜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장모 한수희. 주거 형편상 별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총급여 500만 원? 여러분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 돼요 안 돼요? 되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모 입력. 다만 코드가 1번이 아니고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코드가 2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름 한수희. 주민번호 입력하실 거니까 1번 체크하시고요. 51111 되셨죠? 2523 454. 자, 역시 경로자 공제가 가능하네요. 기본 공제가 되면 60세 이상 체크하시는 거고 엔터. 장애인이란 말 없으니까 엔터. 되셨죠? 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장모 입력했고 김필모 동거하고 있고요. 소득이 있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이에요. 이게 뭐죠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한 게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되는데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일용근로소득 720만 원 이거 뭐죠?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에요. 자,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 충족. 형은 장애인이니까 나이 요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거. 그러면 일시퇴거도 아니고 뭐 퇴거도 아니고 그래서 형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장애인이니까 나이 상관없고 동거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소득 요건 없고 왜?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면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은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형 공제할 건데요. 코드 누르셔가지고 본인 형제자매 6번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형 이름 김필모 하시고 1번. 자, 주민등록번호 791230 1234 1234 574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연말정산 관계는 나이가 45세라서 일단 처음에 부로 나오는데 장애인이라 공제 받으셔야 돼요. 됐죠? 하시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니까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1번에 대한 풀이가 완료가 되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1번 풀이가 해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문제 2번을 풀 건데요. 2번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이철수 사원이에요. 그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이철수 사원부터 불러올 거예요. 문제 풀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4번에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전체 불러오기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철수만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철수 사원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할 겁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첫 번째 부양가족 탭부터 작성할 거고요.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가 1번. 그 다음에 보험료 탭, 이건 부양가족 탭에서 같이 하시면 되고 교육비도 마찬가지. 의료비는 탭이 따로 있고 신용카드 탭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한 후에 마지막 마무리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라. 요거를 완성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부양가족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가족사항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그럼 부양가족 탭을 클릭해 볼게요. 이 문제는 소득명세 탭은 상관없는 문제니까 건들지 마시고 부양가족 탭으로 가셔서 봤더니 이철수 사원, 역시 이철수 사원에 대해서도 본인 것만 입력되어 있어요. 세대주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철수 사원 본인은요. 혹시 장애인이거나 경로자이거나 이런지 보세요. 또는 한부모, 부녀자이거나. 자, 배우자가 여성이란 얘기는 본인이 뭐 주민등록번호 갖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가 아니고 본인이 남성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안 되고 그렇죠? 일단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란 말 없고 경로자 나이 보니까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철수 사원 입력은 부양가족 이제 그 기본공제 사항은 입력이 끝난 거고요. 강희영 보겠습니다. 강희영은 뭐만 보시면 돼요?
소득 금액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안타깝게도 강희영은 기본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있어서. 그러면 입력할 거냐 말 거냐 하셔야죠. 왜냐면 문제에서 혹시라도 우리 연말정산 여기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로하여 입력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영을 일단은 입력을 할 거예요. 강희영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한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예, 부라고 입력할 거예요. 배우자 코드 뭐 외워갖고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눈으로 한 번씩 보고 클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강희영. 자, 내국인 1번 하시고요. 자, 1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번호 840630 840630 2547858 2547858 요렇게. 자, 소득 기준이 초과했죠. 그럼 이게 이제 2025년에 신설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죠? 여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세무사회 답안지는 이 칸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세무사회 답안지처럼 우리 교재도 돼 있는데 이게 2025년 3월 7일 버전으로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 전에 교재를 쓰고 그 전에 답안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답안지는 24년 문제니까 당연히 옛날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추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소득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소득 기준이 초과됐다. 그래서 여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이거를 체크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본공제 못 받는 걸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부로 체크가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로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하시고요. 소득 기준이 100만 원 초과했을 때 또는 총급액 500만 원 초과했을 때 기본공제 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공제 못 받는 겁니다. 자, 일단 강희영 입력했고요. 문제 다시 가셔서 이명수. 부치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왜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지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니까 괜찮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이거나 이런 말 없죠.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셔서 경로자면 경로자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부친 입력하실 때 코드 누르셔가지고 소득자의 본인 부친이니까 소득자의 직계 존속하시고요. 이명수 입력합니다. 자, 내국인 숫자 1 입력하시고 1. 자동으로 엔터를 쳤을 때 입력이 안 들어가면 코드 번호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부친 561012 561012 그 다음에 1587428 1587428입니다. 오류 안 나게 빨간색 잘 돼 있고요. 소득 기준 초과 안 했죠? 부예요. 부. 됐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니까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 맞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부치는 그래서 60세 이상 공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맞죠? 68세니까. 다만 경로자 공제는 안 되고요. 장애인이란 말 없으면 엔터 치시면 돼요. 아니면 부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또 이명수 입력했고 이현수. 아들, 딸이니까 관계요건 충족하고요. 지금 보시면 초등학생 취약전화도 뭐 소득 있다 뭐 없다 이런 장애인이다 이런 말 없죠? 그냥 그럼 둘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현수 코드 누르셔가지고 자녀는 4번 이렇게 4번 하시고 자, 이현수 내국인 1번 주민등록번호 자, 140408 140408 3852611 3852611 요렇게 10살이네요. 소득 초과 소득 없잖아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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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자녀는 8살 이상이기 때문에 알아서 여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기본 세팅으로 가시면 되고 8살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여기 20세 이하 잡히면서 나이가 8세 이상이니까 자녀의 동그라미가 쳐진 거고요. 똑같은 자녀니까 4번 같이 그냥 숫자로 4 누를 거고요. 이리수 이렇게 자 1번 번호 191104 191104 4487 122 요렇게 그럼 이 자녀는 자녀세입 공제는 안 되겠네요. 자, 됐죠? 이렇게 엔터 자녀세입 공제가 안 되게 왜냐면 여기가 5세가 되는 순간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만 예를 들어 5살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5살인데 혹시 이번 연도에 입양 신고했다. 그럼 출산 입양 공제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둘째니까 둘째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입양 신고했다 이런 말 없죠? 그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작성이 된 거고요. 다른 거는 입력할 거 없이 자녀 세액 공제 외에 추가로 추가 공제도 없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우리 그 강희영만 부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기본 공제 하게, 추가 공제 없게, 그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 둘 중에 이현수만 체크가 되게 하시면 부양가족 명세 탭은 작성이 된 거고요. 자, 일단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작성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로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사람 클릭하셔서 밑에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또는 숫자 입력하시면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철수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일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맞아요. 3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고 자, 종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일반 보장성 국세청 자료.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제가 안 읽었네요.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가 국세청 자료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국세청 칸에다 입력하셔야지 기타 칸에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이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돌려줄 것이고, 이철수 본인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고요. 강희영이 기본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명수 부친에 대해서는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전부 보장성이 맞고 15만 원, 35만 원. 이분들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이명수의 보험료와 이현수의 보험료가 전부 공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크다. 이게 보장성 보험이란 뜻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만기까지 납입액보다 환급액이 크다. 그럼 환급액이 크면 저축성이니까 그때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보장성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명수하고 이현수를 이제 보험료를 입력할 건데 이명수 클릭하시고 이명수 클릭해놓고 나서 보험료에 그냥 아무데나 해놓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칸이 생겨요. 여기에 국세청 자료잖아요. 기타 말고 국세청 자료에 보장성에 이명수의 15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종료 눌러주시고 됐죠? 15만 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하셨고, 이현수 클릭하셔가지고 역시 보험료 아무데나 클릭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이현수 아들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료 3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보험료는 끝났고요. 교육비입니다. 여러분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되죠?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거 500 되고요. 이현수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사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20세 초과하고 소득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죠. 자, 국내 소재 사립초등학교. 근데 초중등 교육법상의 정규 교육기관이면 당연히 공제되는 거예요. 자, 800만 원 공제 가능한 거고요. 뭐 한도는 프로그램에서 끊어주니까 전부 입력하시는 건데 우리가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학원비 공제를 하는 거라서 이현수는 초등학생 학생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다. 공제가. 그래서 240은 공제가 안 되고요. 딸은 어린이집 보육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500만 원, 800만 원, 180만 원 입력할 거고요. 이거 원래 초중 고등학생들은 한도가 1년에 300인데 여러분께서 300을 체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제 가능 금액 총액을 입력하세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300만 원을 걸러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입력할 때 800 다 입력하셔야 된다. 그거가 또 어찌 보면 함정일 수가 있고, 교육비 이철수 클릭하셔서요. 교육비 끝에 있죠. 교육비. 그래서 일반 교육비로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할 거예요.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실 거고요. 자, 이거는 어차피 이철수가 본인이니까 본인으로 자동 체크가 돼요. 4번 본인 체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로 본인 되셨죠? 그 다음에 이현수 가셔가지고 이현수에 교육비로 입력할 건데 기타 자료 말고 국세청 자료.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800만 원 입력하실 거고요. 여기 클릭하셔야 돼요. 밑에 취약전 아동이냐 초중고생이냐. 답은 2번. 지금 2번 초중고등학생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일위수는 금액 교육비, 지금 교육비가 있잖아요. 교육비의 일반 일위수가 180만 원 입력하시고요. 여기 파란색 클릭 보시면 취약전 아동이죠. 1번 체크하시면 돼요. 1번 체크. 그래서 이철수 본인 거 500만 원, 이현수 초중고등생 800만 원, 이리수 취약전 아동 180만 원. 각자 자기 본인 거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의료비하고 신용카드가 되나 안 되나부터 볼게요. 의료비 중에서 이철수 질병 가능하고요. 됩니다. 이명수 질병은 되는데 여러분 국외에서 지출한 거는 안 돼요. 해외에서 지출한 것 중에 유일하게 되는 건 교육비예요. 의료비, 신용카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국외 의료비 안 되고요. 이리수 딸 거는 뭐예요? 돼요. 그냥 질병 치료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철수 거하고 이리수 거는 국내에서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명수 거는 안 된다. 왜? 해외 의료비니까. 그래서 이철수하고 이리수만 입력하실 거예요. 의료비 탭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소득명세에서 부양가족 탭에서 이철수 해갖고 의료비에 입력하려고 하면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요. 자, 성명도 코드로 조회하시는 겁니다.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이철수 불러오고요.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증빙코드는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상호, 증빙코드, 자, 증빙코드 국세청장 하시고 상호 같은 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금액 입력할 거예요. 건수도 사실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지금 전체 토탈 금액이 이게 몇 건인가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문제에서 준 것만 입력하시면 되지. 이게 한 건이다 두 건이다 얘기 안 했잖아요. 한 건이다 두 건이다 줄면 입력하는 거고 아니면 넘어가는 거고. 자, 금액 얼마예요? 이철수 1050000 105만 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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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만약에 난임시술비다. 그럼 난임시술비 체크. 해당이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치시면 돼요. 만약에 해당이라고 하면 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건 난임시술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 없으니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이철수 사원에 대한 질병치료 목적 의료비 105만 원 입력을 했고요. 이리수 거는 되죠. 이명수 거는 안 되고 여기도 코드 하셔가지고 이리수 입력합니다. 국세청 자료였고요. 역시 상호 같은 건 생략하시고, 자, 문제에서 질병치료 목적 25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도 선천성 이상화 이런 거 아니니까 넘어가세요. 만약에 선천성 이상화 미수가 대한 거다 그럼 밑에 해당 1번 누르시면 이렇게 0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아니니까 2번 이렇게 하시면 의료비가요. 여기다 입력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 있어요. 이철수 의료비 들어와 있잖아요. 105만 원. 그 다음에 이리수 의료비 25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6세 이하 자녀라서 65세 칸에 같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 한도 700만 원 한도 적용 안 받는 칸에 잡히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도 그냥 어차피 여기서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신용카드를 지금 이철수 본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입력하려고 하면 이 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탭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철수 본인 거 입력할 거고요. 국세청 자료로 기타 입력하시면 안 되고 국세청 자료로 3,250만 원. 특별히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 사용한 거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자, 부양가족 탭으로 오셨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철수 본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입력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끝나시면 안 되죠. 부양가족 탭 했고 신용카드 탭, 의료비 공제 탭 했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부양가족 입력,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에 입력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마무리로 뭐 하셔야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하셔서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 한도 체크가 된 거예요.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돼요. 숫자나 이런 거. 그러면 초중고등학생 800만 원인데 본인 거 500 해서 합해갖고 요거 18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한도 이내, 그러니까 180만 원 전액 요거 300, 그 다음에 이거 500. 왜냐면 본인은 한도가 없으니까 합해서 980 자동으로 체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00을 여러분이 잘라갖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숫자 전부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공제 대상 금액을 전부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한도를 체크를 해주는 거니까 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판단하셔서 공제 가능 금액을 전부 입력한 후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셔서 한도 체크 같은 거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 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나요.
자,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를 우리 그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운받은 답안지와 원래 우리 교재에 원래 있었던 답안지에 이 소득기준 초과 여부 요 파트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없었다가 새로 생긴 메뉴예요. 근데 뭐 이거 자체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보셨을 때 좀 달라서 이상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오류 정정표에 넣어가지고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115회 문제 정도는 진짜 기본적이고 정용화된 문제들이라 연습하시면 되게 좋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 문제에 닫으시고요. 닫고 저장해 놓고 2번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현재 이 문제는요. 2번 요거 아니고 요거 이 문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물어보게끔 신경 써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어렵다고 무조건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하기는 했지만 소득세법상의 이론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를 진짜 여러 군데를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물어본 문제라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진짜 성실하게 복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5회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를 해드렸고요. 열심히 복습하시되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통으로 시험 문제 풀듯이 푸는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집중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서 문제지 자체를 막 메모나 이런 거 안 돼 있는 깨끗한 시험지 형태의 문제지 자체를 출력하셔가지고요. 그 출력된 거를 그냥 시험 보듯이 시간은 좀 줄이세요. 한 50분 정도로. 원래 60분 내에 풀었다 그러면 50분이나 45분으로 줄이셔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입력할 수 있는가 보시고 반드시 프로그램을 열어서 본인이 제대로 입력했는지 눈으로 답안지를 보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진짜 전산세무 2급도요. 기출문제 많이 풀 거 없이 우리 교재에 있는 113회부터 116회까지 4개 정도만 충분히 풀어도 그거를 계속 3번에서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평균 지금까지 재수험생들 중에 합격생들이 다 거의 90점, 세무 2급도 90점 이상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높은 점수가 나올 필요조차 없잖아요.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70점은 정말 기본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습하셔서 앞으로 보시는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